혼자 준비했죠. 와우, 미국장 갑자기 코로나가 뻔한 소리인 것 같을 수 있지만 이유학생의 뭐든 다 했어요. 따로 토플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Q&A를 해볼 건데요. 제 커뮤니티 게시글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던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without further ado 그러면 첫 번째 질문. UC Berkeley 대학에 어떤 경로로 입학하신 건가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거라면 그 어떤 루트로 입학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었는데요. 작은 대안학교였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입학, 특히 미국 대학 입학이라고 하면은 크게 그냥 academics, extracurricular, college app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학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그 미국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미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랑 똑같거나 뭐 비슷한 에디션 이런 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iology, chemistry, algebra, calculus 이런 거는 다 미국 교과 과정을 따라서 했었고, 그리고 standardized test 같은 경우 뭐 SAT, ACT, AP, 뭐 SAT subject test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학교 자체가 조금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리소스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알아서 뭐 책을 사서 공부하고 이런 걸 알아서 하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들고 가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세션도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가지기도 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런 성적 같은 경우는. 근데 SAT는 저는 SAT 준비했었는데 SAT는 그냥 진짜 많이 풀어보는 것밖엔 답이 없어서 입시 끝나고 딱 그 문제집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봤는데 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쌓아 있는 게. 그냥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사서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가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문제지들이 있어요. 뭐 컬리지볼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 컬리지볼 맞나? 컬리지볼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 그냥 SAT, Practice Test 이렇게만 쳐도 나오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걸 뽑아서 진짜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씩은 풀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걸 풀고 채점하고 내가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to the bottom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한 두세 개 정도를 그 풀 테스트를 풀어봤었던 것 같아요. 한창 입시할 11학년 정도 기간에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모르는 부분이 있다거나 어렵다 이런 경우는 학교에 그냥 선생님들한테 들고 가서 뭐 English, 뭐 reading, writing 이런 거는 그냥 영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냥 수학 세션은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이래서 그냥 좀 많이 괴롭혔어요. 그냥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괴롭혔고, 토플 같은 경우는 저는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SAT가 토플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SAT 공부를 하면 토플이 자동으로 공부가 됐었어가지고 저는 따로 토플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충실하게 따라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PA도 잘 받았었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컴포넌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카데믹적인 부분은 두 번째는 extracurricular 같은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extracurricular이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맡을 수 있는 리더십 롤은 뭐든 다 했어요. 뭐 community service, 그리고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band leader 같은 것도 했었고, 오케스트라도 했었고, 그냥 학교에서 제공하는 extracurricular activity는 모두 다 했어요. 모두 다. associate, 뭐 student body 이런 것도 당연히 뭐 president도 했었었고, 그냥 모두 다 되게 액티브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이외에 제가 찾을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저는 만들어서 했었던 편이고, 뭐 따로 밴드를 하나 차린다던가 아니면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던가. 근데 이 두 개 근데 학교 밖에서 했던 것들은 사실 대학을 입시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제가 진짜 마음이 있고 하고 싶고 그 바쁜 고등학교 시간을 쪼개서 만큼 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제가 패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작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었고, 그거 이외에도 work experience 같은 경우도 저는 인턴십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로 벤처 캐피럴, 그러니까 스타트업 익스클루시브하게 투자하는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인턴십 익스피리언스는 그렇게 했었었고, 그거 이외의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다 학교 혹은 학교 밖에서 제가 만들어서 한다거나 학교에서는 모든 기회를 다 한다거나 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college 앱 같은 경우는 에세이 쓰는 거가 많이 힘드실 텐데,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되시면 처음부터 저도 많이 스트레스 받았었고 진짜 많이 힘들어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나는데, it might sound really cliche, cringe, 되게 약간 그냥 뻔한 소리인 것 같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해온 학업이나 뭔가 나의 성취나 이런 거를 덜어내고서라도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내 목소리로, my own voice로 쇼케이스 할 수 있는 게 에세이 컴포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썼어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내 삶을, 나라는 사람을, 내가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이 짧다면 짧은 페이지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그냥 저가 되게 잘 드러난 에세이들을 썼었던 것 같아요. 전 UC 말고도 다른 데도 썼으니까 둘 다 비슷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이거만 얘기 진짜 많이 했네. 어쨌든 두 번째, 학교 입학 과정 중 인터뷰를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는 전 딱 두 번 했었어요. UC는 인터뷰하지 않았고, 저는 스탠포드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대학교를 하나 인터뷰했었는데, 준비했었던 거는 사실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리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는 꼭 얘기해야지 그런 거를 생각해서 땄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예상 질문들 있잖아요. 되게 그냥 제너럴한 것들, 뭐 왜 이 대학에 오고 싶은지, 왜 그 메이저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살면서 챌린징한 경험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냥 되게 제너럴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리스트업 해두고 이런 걸 물어보면 나는 그 첫 번째 리스트, 나를 어떻게 어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걸 대입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조금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었고, 당연히 말하는 연습도 했었고, 시범 라운드 같은 것도 가족들이나 이렇게 불러놓고 앞에 앉혀놓고 이거를 물어봐 주세요 이러면서 연습했었어요. 네, 그렇게 준비했었던 것 같고, 인터뷰는. 세 번째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면 입학에 필요한 모든 과정, 혼자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유학센터 같은 곳에 도움을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학센터, 유학원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고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했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가이던스나 대략적인 방향성 같은 거는 학교가 유학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는 해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 진짜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뭐 지원하고 뭐 테스트 언제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준비하고 에세이 쓰고 에세이 고치고 학교마다 다른 requirement 같은 거 알아보고 장학금 여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고 비자 신청하고 비자 뭐 인터뷰하고 뭐 서류 준비하고 뭐 잔액증명서 이런 거 떼오고, 그냥 이런 거는 전반적인 걸 다 알아서 제가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그냥 research, 그냥 이제 찾아보는 거죠. 유학 준비 방법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데드라인 같은 거 찾아보고 정리해두고 그냥 일일이 전 다 하나씩 알아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에 계셨을 때 영어 성적을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그 나라의 언어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학교 GPA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다 A+를 받았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SAT 같은 경우에는 Reading, Writing 컴포넌트는 제일 잘 봤던 게 720점인가? 였었고 토플은 만점이 몇 점이었더라? 저는 토플은 117점인가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뭐 그냥 aside from like all these numbers 그냥 숫자적인 걸 빼고 얘기한다면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할 정도는 됐었었고 그냥 당연히 이제 저는 미국에 살지 않았고 한국에서 평생을 보냈다 보니까 표현의 자연스러움이나 원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한국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약간 어색한 그런 표현들 당연히 많이 썼었고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게 너무 어렵다라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를 했을 때 한 80% 이상은 알아듣고 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나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저의 출발 지점은 거기였었어요. 유학 가기 전에. 다음 질문은 UC Berkeley 외에 고려했던 다른 학교들이 있었나요? 학교를 고른 이유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네. 있었고 제가 UC Berkeley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학교니까 좋은 학교니까 왔어요. 제가 합격했던 학교들 중에 좋은 학교니까 왔었고 원래는 저는 BU를 가는 거였어요. 그 버스턴 유니버시티를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gap year를 하게 됐고 그 gap year 동안에 UC 앱을 넣었었어요. 전 UC는 그때는 안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내가 1년이나 있는데 버클리를 안 넣어보지도 않은 거 좀 아쉽다 라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버클리가 돼서 버클리에 왔고 로지스티컬한 이유 말고 진짜 이유는 저는 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 스타트업 산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문화에 되게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대학에 오기 전에도 투자사에서 일해보고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환상이 아니었고 내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나랑 더 맞는 것 같고 내가 그 산업에 대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버클리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실리콘밸리에 되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샌프란이랑도 가깝고 그래서 그 위치적인 우위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창업가 정신이라고 할까? 그걸 되게 잘 드러내는 학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버클리에 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리소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래에 그래서 버클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 중 미국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미국은 왜 골랐냐면 그냥 되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14살 때 갑자기 근데 나는 뭔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한테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였고 그냥 정해진 거였고 그냥 it's just meant to be 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막 어느 나라를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할 것 같아 왠지.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다른 국가는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학교에 기숙사 같은 곳이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기숙사입니다. 여기가 기숙사 방이고요. 여기 뭐야 이거 전자레인지 이것도 기숙사에서 준 거고 1학년 때도 기숙사에 살았고 전 지금은 기숙사를 관리하는 RA라는 롤을 맡게 돼서 그러면은 룸앤보드를 무료로 제공받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방도 그 일을 하는 보수 대신에 받는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것입니다. 기숙사 근데 버클리에 오면 1학년들은 거의 다 기숙사에 많이 살고요. 2학년부터는 그냥 알아서 뭐 아파트 구한다든지 보통은 나가서 살아요. 2, 3, 4학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학을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유학을 준비한 기간은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죠? 그러니까 9, 10, 11, 12, 4년이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내내 그 환경에 맞춰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어떻게 하다가 복수 전공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비즈니스는 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그걸 하고 싶어요. 진짜 저는 스타트업 업계가 너무 좋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액세스블한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 그게 당연히 비즈니스였고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근데 비즈니스만 하기에는 조금 4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내가 더 잘 써먹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지어 짜가고 싶은 거예요, 그 4년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비즈니스 말고 다른 걸 또 하고 싶어라는 생각은 늘 있었었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비즈니스에 보강이 될 만한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병이 생긴 경험이 있으신지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 오는 중에 어떻게 정하는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향수병이 와우! 으악! 이렇게 온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좀 바빠서 사실 편지도 많이 가져왔는데 한국에서 그거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가지고 원래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집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서 향수병이 안 왔어요. 근데 당연히 저도 막 한국 가고 싶다. 막 그냥 집이라는 아이디어? 집이라는 개념이 너무 그립다. 이런 적은 진짜 많죠, 당연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다쳤을 때 가장 힘들어요. 저는 저번 1학년 2학기 때 차에 치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응급실에 가가지고 와 진짜 약간 내가 여기서 외계인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되게 약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쿵 하는 기분이었어요. 와 내가 진짜 여기서 이방인이고 거의 외계인이구나. 진짜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플 때나 뭐 힘들 때나 당연히 집 생각이 많이 나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바쁘게 살다 보면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 중에 친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게 그래도 많이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이유학생의 고충과 힘듦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가 그거 자체가 되게 힘이 돼요. 한국에 오는 주기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방학 때마다 오실 수 있으면 가는 걸 진짜 추천을 해드려요. 저번에 겨울방학 때 제가 안 가고 파리로 혼자 놀러 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 재밌었는데 집을 안 간 게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매 학기마다 사실 가실 수 있으면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충전의 시간?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서 만약에 유학생을 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재밌고 좋다 하면 굳이 안 가셔도 돼요. 근데 막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소모가 된다 하면은 당연히 가서 충전하시고 오시는 게 그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데 굉장한 그 에너지 부스터가 될 수 있다는 거. 뜬금없지만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해요. 내향적인 사람은 미국 대학교에서 친구 잘 사귀나요? 저의 MBTI는 ENTP입니다. 내향적인 사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왜냐면 여기는 그냥 그 말이 영양가가 없거나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일단 말이 많은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친구들 무리해서 뭐라도 말을 하고 약간 살짝 관종 같은 사람들? 저도 살짝 관종이라서 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치만 내향적인 사람은 또
분명히 어딘가에 내향적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향적인 사람들끼리 잘 친구가 되는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나 친구를 못 사귀면 어떡하지? 라고 내향적인 분이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미국 대학교에도 한국같이 OT, MT, 신입생 환영회 멘토링 같은 행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클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GBO Week이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프레시맨한테 학교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액티비티 같은 거 같이 하고 그런 아예 일주일 윅이 있어요. 그리고 MT 같은 거는 없고요. 뭐 학과 MT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대신 동아리에 들어가시면 동아리별로 MT를 가기는 해요. 학기 초에. 멘토링 같은 행사? 멘토링 같은 것도 학교 대대적으로 하진 않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서가 다 있어서 그냥 찾아가면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부서가 아예 따로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GBO 윅 같은데 선배들이 약간 인솔자인데 선배라고 하면 웃기긴 한데 뭐 그냥 upperclassmen?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 연락처 받아놨다가 뭐 나는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연락해도 되냐 물어봐도 되냐 조언을 구해도 되냐 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따로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다들. 그리고 미국 오기를 정말 잘했다 싶은 순간과 한국에서 이 질문이 너무 웃기네요. 한순간에 와우 미국 짱 이런 건 없었고 대신에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오고 싶었던 이유는 다양성이거든요. 한국은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거의 다다 보니까 아무리 다양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랐어도 결국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문화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나도 그런 다양성 가운데서 그걸 배우고 싶고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다양성 속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오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특히 버클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약간 띠용 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라는 문화도 되게 많고 그치만 그런 충격적인 것들도 그게 다양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낄 때 나 되게 잘 왔다. 진짜 세상은 넓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 다닐 거 싶은 순간들은 진지하게 그런 순간은 없었어요. 근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버클리는 진짜 맛이 없고 진짜 짱 비싸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이거를 똑같은 거를 한국에서 먹으면 이렇게 맛이 없는 걸 한국에서 팔지 않을 뿐더러 이거보다 진짜 한 3분의 1 가격과 예를 들어서 김밥이 18,000원이에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밥이 여기 18,000원인데 그거 먹고 저 식중독 걸렸어요. 이제 그럴 때는 참 한국이 이런 면에서는 좋다 생각이 그럴 때는 들어요. 미국 편의점 털이 영상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약간 하울 이런 거 할 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간식 탑 티어들 와우. 일단 저는 핫치토스 진짜 좋아해요. 진짜 너무 맛있고 근데 핫치토스 그 라임 향이 나는 게 진짜 짱 맛있고 그러니까 한국 치토스랑 맛이 아예 달라요. 되게 약간 강렬한 맛이 나고 약간 신데 매운데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진짜 좋아하고 과자 같은 경우는 사워 패치가 진짜 맛있어요. 그게 약간 요렇게 약간 사람 모양으로 생긴 젤리 같은 건데 설탕에 묻혀져 있어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바삭하면서 약간 쫀득하면서 달면서 쉬면서 어쨌든 되게 맛있고 핍스 제가 이거 저 픽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충치 생겼는데 저번 학기에
그냥 마시멜로인데 병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병아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게 진짜 식감이 막 진짜 이렇게 되고 그 맛도 엄청 맛있어요. 그렇게 막 달긴 단데 막 너무 달아 이런 게 아니라 와우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단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핍스가 진짜 맛있고 그리고 멕시칸 콕이라고 콜라인데 진짜 맛있고 거기다가 약간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걸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추천합니다. 도토리 님만의 영어 공부 비법이 있나요? 있다면 꿀팁 공유 부탁드려요. 저는 미국에 와서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막 스피킹 연습은 하지 않았고 사실 팁은 말이래. 많이 말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 친구들이 없어요. 많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고 되게 익숙해지고 영어로 말하는 게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저의 꿀팁은 최대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못하겠으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닌 친구한테 말을 걸어본다든지 뭐 수업 시간 뭐 디스커션을 할 때 한 번은 꼭 말하리라 이런 그냥 나만의 퍼스널 룰 같은 걸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나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던져야지만 그 당연히 그래야 말을 하고 당연히 그래야 생활 영어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의 추천하는 학교 근처 맛집이 있나요? 라차 카페라고 그 태국 음식점이 있는데 진짜 꼭 가셔서 핫시유랑 파키마오를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고 거기 타이티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레고어라고 그 샌드위치 집이 있는데 그 치킨 샌드위치를 꼭 드셔보십시오. 코울슬로가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먹을 거 얘기할 때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지? 그리고 이쁘도가 라멘집이고 이쁘꾸는 이자카야인데 거기도 진짜 맛있어요. 브러셀 스프라우트 디쉬가 있는데 그거가 진짜 최강. 이쁘꾸에 가시면 꼭 야키토리랑 브러셀 스프라우트를 드셔보십시오. 다운타운의 앤젤린's 루이지애나 키친 거기도 맛있어요. 그냥 거긴 딱 그냥 미국 음식. 괜찮네. 그 정도? 더 있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UC Berkeley 학식 맛있나요?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네,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맛이 없습니다. 학교 내 동아리가 있나요? 네,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 스카이다이빙 클럽, 스포츠 카레이싱 클럽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별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막 퀴디치 클럽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과 면담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가요? 아니요. 적어도 제가 당연히 2학년 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면담해야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면담을 본인이 하고 싶으면 오피스 아워라고 교수님이 따로 열어두시는 시간이 있어요. 수업에 궁금한 거 나와서 물어봐라 하면 그럴 때 가가지고 교수님 어쩌고 그럼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만 그거가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미국 학교에도 한국의 에브리타임 같은 곳이 있나요? 보통은 레딧에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닫혀있는 공간? 학교 사람들만 뭐 보고 이럴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대부분 레딧에 많이 올라와요. 미국 유학 중 아플 때 병원을 가시나요? 병원을 가본 적은 2번밖에 없는데 한 번은 차에 치였을 때 그때는 안 가면 안 되니까 갔었고요. 2번째는 너무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막 메스껍고 어지럽고 열나고 이래서 한번 갔었는데 버클리 같은 경우는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해요. 그 SHIP이라고 기존에 미국 보험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서 그냥 거기서 까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 번 가면 한 5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쓰시는 노트북 정보가 궁금합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보면 미국 학생들이 맥북을 쓰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냥 와서 노트북까지 한국 제품을 쓰면 불편할까요? 저는 맥북을 쓰고요. 짜잔. 이거는 2020년 기준 그때 최신형이었어요. 맥북 프로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
근데 불편하다기보다는 만약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연동성 때문에 맥북이 편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과제할 때도 에어드랍으로 보내줘 하면은 그냥 맥북으로도 같이 보내고 이러니까 그런 정도는 편한데, 그거 이외에 맥북을 쓰니까 너무 불편해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재 유학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하신가요?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왜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궁금합니다. 많이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런지 어떤 방법과 선택과 노력으로 그런 사람을 바꿔나야 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유학생활에는 만족해요. 근데 행복하냐? 그냥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사건들을. 왜 그런지,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일단 버클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이고,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4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고, 미국에 사시는 가족이나 친척도 한 분도 없었고, 미국 버클리에 있는 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그냥 혈혈 단신으로 왔었고, 사실 유학을 보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너가 가면 기회가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엄마 아빠랑 상의해서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넘쳐가지고 유학을 온 게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런 기회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제 성격 자체도 뭔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안 하면 약간 간질거리고 약간 이런 성격인데, 버클리보다 좋은 환경은 없지 않을까, 그거에 있어서. 진짜 바쁘고 진짜 쉽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삶 자체가 도전이 된다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진짜 그게 좋아요. 할 게 만약에 없고 쉬웠으면 오히려 나 그런 소중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고생을 한다던가 그만큼 아웃풋이 나온다던가, 오늘 살 때 나 되게 보람있게 살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저는 만족이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 면에서 아주 왜 이래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장 향후 5년 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와 롱텀 인생의 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5년이면 제가 27살? 8살쯤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사는 건데 30 under 30에는 살짝 들어가 보고 싶다?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만한 사람이고 그릇이 되는 거? 그 정도의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거?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뮤직 비즈니스에서 그걸 이뤄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long-term goal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끊임없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 그건 죽을 때까지 하고 싶고, 이왕이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들을 스케일러블하게 하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어요.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한국 음악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선 목적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지불받고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제공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꿈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MBA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하신다면 어느 대학원을 목표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MBA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거에 대한 건 저도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최근 감동받았던 대상, 글, 영화, 공연, 사연, 자연, 인물 등에서 가장 어떤 것이었는지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요. 그 시가 있어요. 약간 어린이가 쓴 시인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예요. 골자는. 선생님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하늘 보는 거 공짜, 개미 보는 거 공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다.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못 가진 거에 집중하고 그게 아니고 사실 지금 느끼고 지금 누릴 수 있고 지금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내가 얻은 것들이 아닌데 되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라는 그런 어린이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글입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남겨주신 질문들에는 다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건 여쭤봐 주셨던 건데 저는 편입생은 아니고요. 교환학생도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1학년으로 버클리에 입학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작은 도움이나 위로나 응원이나 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저도 편안하고 보시는 여러분도 편안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굴러가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도토리 로그가 왜 도토리 로그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왜냐면 첫 번째는 도토리가 일단 어감이 귀엽잖아요. 약간 도토리.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약간 다람쥐들이 이렇게 도토리를 모아서 잘 보관해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만드는 영상이나 만들어 나갈 컨텐츠들 그냥 되게 빨리 소비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저도 그렇고 이거를 봐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오래오래 마음에 남고 오래오래 간직해서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도토리 로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저의 대답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뭔가 팔로우업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그냥 제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그건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버클리에서의 일상 영상으로 다시 곧 조만간 돌아올게요.